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그 20번째 점자를 만들어 희망을 볼 수 있게 만든 루이 브라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번째 시각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준 루이 브라이유. 필자의 사촌 중에 어릴 적에 라디오를 조립을 하다가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실명을 했다고 알고 있는 사촌 형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이 형님은 1980년대 초반 나름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셨다고 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만났던 장애인이 바로 이 사촌 형님이었습니다. 덕분에 그 형님의 점자 책을 본 적도 있었고, 그걸 읽어내는 모습에 놀라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이 형님은 방통대까지 졸업을 하셨으니까 뛰어난 머리는 그대로였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공부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점자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점자를 발명한 루이 브라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로 시력을 잃은 루이 브라이유. 1809년 1월 4일 루이 브라이유는 프랑스 남부 꾸르레이의 마구 장인인 시몬 브라이유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 꾸브레이 마을의 마구 장인, 그러니까 마구, 말에 다는 장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시몬 브라이유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죠. 안장이나 제갈 같은 말의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작업장에는 여러 가지 위험한 연장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이가 3살이 되던 무렵 아버지의 작업장에 몰래 들어가서 아버지의 연장들로 장난을 치다가 송곳에 왼쪽 눈이 찔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당시에 부족한 의료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1년 뒤에는 오른쪽 눈마저 균에 감염이 되면서 결국 양쪽의 시력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루이의 장래를 걱정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고, 이로 인해서 루이는 손재주가 좋은 아이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당시에 시각 장애인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가기도 힘이 들었고 학교에 가서도 제대로 읽고 쓸 수가 없어서 교육을 끝마치는 경우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루이의 부모님은 그에게 기술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다 루이가 10살에 접어들 무렵 꾸브레이의 파리 신부가 새로 취임을 해 오게 되는데, 그는 루이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다가 루이의 뛰어남을 확인한 그는 직접 지역의 학교 교사를 찾아가서 루이를 입학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고, 결국 루이 역시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1800년대 초반에 유럽의 작은 마을의 신부라는 존재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마을에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이 아이를 학교에 좀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장애인이었지만 루이를 학교에서 받아주었던 거죠. 눈이 보이지 않아서 교과서를 볼 수 없었던 루이는 수업의 내용을 달달 외워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점자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냥 교과서를 누가 읽어주면 그 내용을 그냥 외워버리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의 노력을 본 파리 신부는 다시 후작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방문을 해서 설득하는 노력을 해서 루이를 왕립 맹하 학교에 입학시키는 데에 성공합니다.
루이의 가족들 역시 루이가 공부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루이는 왕립 맹하학교에서도 상당한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존재했죠. 당시 맹하학교에서 사용하던 문자는 맹하학교의 창시자였던 발랑탱 아우이가 만든 도들 새긴 문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글씨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글자를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만든 이 문자는 분명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글자를 그 자체로 표현했던 것이기 때문에 글자의 크기도 7cm나 되었고 Q와 O와 R, Q와 O, R과 B처럼 생김새가 비슷한 문자들의 경우에는 이 손가락의 감촉만으로 구별하기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자, 글자 크기가 7cm였으니까 책도 엄청나게 크고 두꺼웠겠죠. 거기에다가 Q, O, R, B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느낌만으로 한다면 굉장히 구별하기가 어렵겠죠. 이 루이 브라이유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죽음. 그러던 중 루이는 1821년 학교를 방문한 포병장교 샤를 바르비의 대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야간 문자라는 것을 만든 인물이었는데 이것은 야간에도 군인들에게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자로 두꺼운 종이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거나 점을 찍어서 문자를 표시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 야간 문자가 굉장히 획기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표현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야간 문자에도 단점은 존재했습니다. 야간 문자는 어디까지나 군인들이 야간에 간단한 명령을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짧은 메시지를 담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이 책의 문장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통 군인들의 명령이라는 건 그런 거죠. 뭐 앞으로 가, 멈춰, 경계해, 뭐 이렇게 간단한 이런 명령들이었기 때문에 이 짧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책의 문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 굉장히 문장 자체가 길어요. 그러던 중 누이는 1821년 학교를 방문한 포병장교 샤를 바르비의 대위를 만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루이는 낙심하지 않고 이 체계를 가져와서 새로운 문자를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기호화하는 방법은 좋아. 그러니까 이걸 더 자세하게 풀어봐야겠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루이 브라이유는 그 뒤로 3년 동안 점으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마침내 6개의 점만으로 알파벳 전부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고도 한 글자를 읽을 수 있게 고안한 이 점자를 루이는 먼저 학교 동료들에게 선보였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루이가 만든 점자 알파벳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먼저 사용이 되었고 그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그는 학교에 남아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죠. 그리고 산술 교사이자 첼로와 오르간의 연주자이기도 했던 그는 점자로 수학과 음악 기호도 구현을 해냈고 20살이던 1829년 첫 점자 안내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리며 오랜 시간 병상에 머물러야 했는데 그 와중에도 편지를 통해서 전 세계의 맹아 교육자와 맹인들에게 이 점자 사용법을 전달하면서 점자 보급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폐결핵이 악화가 되면서 1852년 1월
4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학교 동료와 제자들이 이어받았고요. 그가 사망한 지 2년 뒤인 1854년에는 왕립맹하학교에서 그의 점자를 공식 문자로 인정하면서 점차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의 점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공부하며 꿈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루이 브라이유가 만든 점자는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닌 시각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꿈, 그리고 새로운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은 체육의 날이기도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흰 지팡이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흰 지팡이의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3. 훈맹정음을 창시한 박두성. 우리나라에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한글 점자를 창안한 분이 계시니 바로 송암 박두성 선생입니다. 그는 고종 25년에 태어나서 조선의 멸망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과 6.25 전쟁은 물론 5.16 군사정변까지 겪으면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1963년 타계하셨습니다. 그는 루이 브라이유처럼 시각장애인은 아니었어요. 인천 광야에서 태어난 그는 1906년 한성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어이동 보통학교 교사로 있다가 1913년 재생원 맹하부, 현재 서울 맹학교의 전신인 맹하부 교사로 취임을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시각장애인은 아니었어요. 루이 브라이어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일제강점기 시절 일어 점자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었던 그는 1920년부터 한글 점자 연구에 착수를 해서 1923년 1월 비밀리에 조선어 점자 연구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7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1926년 이른바 훈맹정음이라 불리는 한글 점자를 완성하게 됩니다. 물론 일제에 끊임없는 방해와 압박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만든 한글 점자로 조선어 독본을 점자로 출판했고, 그로 인해서 시각 장애인들의 민족 의식이 더욱 고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1935년 5월에 개최된 부면협의원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한글 점자 투표가 가능하게 되어서 맹인들의 사회 참여 길이 확장이 되었고 1941년에는 점자로 된 신약 성서를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1935년 재생원을 정년 퇴직한 그는 1936년 인천영아학교 교장으로 취임을 했다가 1939년에 사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앞에서 말했던 신약 성서, 이 신약 점자 아이언판 자체가 소실이 되자 다시 제작에 착수해서 1957년 성경 전서, 이번에는 구약과 신약 두 개 다를 점역으로 완성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다가 1963년 8월 25일 75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정부는 박두성의 공로를 인정해서 1962년 국민 포장을 수여했고요. 1992년에 은관문화훈장을 추서합니다. 그는 이처럼 장애인 교육에 무관심했던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맹인들을 위해서 교육에 전념을 했고 한글 점자를 창안해서 특수교육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등 평생을 장애인 교육에 이바지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